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지역 인근 마을에 잘 지어진 단독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유일성에서 내려다본 물건지 주변 주거 환경입니다. 네, 교통 여건을 보면 우선 경의선 지하철역 운정역이 있고요. 야당역이 있습니다. 두 역을 끼고 있는 해당 물건지의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 여건이 좋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죠. 또 해당 물건 지역을 보면 황령산 자락에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주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한 분양주택입니다. 또 물건지를 보면은 요 산이 뒤에 있고요. 앞에는 내천이 흐릅니다. 깨끗한 내천이 흘려서 우리는 이런 해당 주택지 임수라고 그러죠. 상당히 좋은 자락에 위치한 좋은 위치에 앉고 있는 주택입니다. 또 여기 바로 경의선 바로 왼편에는 이게 택지개발 지역이죠. 택지개발로 해서 운정역이라는 신도시 지역이 생겼고 요 운정역에 그럼으로써 GTX A 노선이 여기에 운정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투자 가능성도 있고 또 이 노선이 생기면 개통이 되면 곧바로 서울권하고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성장이 충분히 있는 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성에서 가까이 내려다본 주거지 전경입니다. 요 해당 물건이 오늘의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을 보니까 토지가 60.2평이고요. 건물이 50.85평 연면적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감정 가격이 5억 3,539만 1,600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6,234만 6천원.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참 좋죠. 지역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향후 발전 가능성도 좋은데 지금 이 가격에 지금 매각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잘 눈여겨보세요. 자, 마을 전경입니다.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집들이 외관 모양이 외관 마감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정갈한 그런 주택지로 보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봐야죠. 자,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라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성장관리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구역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성장관리구역, 또 과밀억제구역, 자연보존구역 이 세 가지 권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지역은 글자 그대로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또 개발도 용이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 지역이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역입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운정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했죠. 도시지역인데 이 계획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개발이 용이하고 땅 가치가 높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만 봐도 향후에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은 이거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강화되는 추세죠. 최근에도 면적이 더 줄었는데 경매는 좋은 점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면적이 크든 금액이 작든 크든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경매에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잘 눈여겨보시고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이 지적도는 이 해당 물건은 두 필지입니다. 근데 요 노란색은 이거 도로입니다. 도로. 공도죠, 공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 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고 마을 주민들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이라 해서 무슨 권리 관계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기 해당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토지, 요 551-173, 요게 두 필지입니다. 그렇게 두 필지가 나왔고, 건물 요새에서 목록 3이 되겠습니다. 2, 3, 4번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목록 세 물건입니다. 자, 멀리서 본 주택 전경입니다. 깨끗해 보이죠? 이것도 북서쪽 방향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평면도를 보니까 이 평면도가 2층에서는 방이 있고 아래층에서는 거실, 주방 이렇게 있어서 주로 1층에서 거실에서 생활하는 그런 주택으로 지금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요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제시외 건물이라고 나옵니다.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을 나오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사건 기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60105입니다. 경매 사건이 병합됐는데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요 사건 진행에 따릅니다.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요거는 이 대위 변제라든지 취소라든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대위 변제나 취소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씁니다. 그거 잘 체킹하시고. 자, 2012 타경 6010호는 물건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물건 번호 1, 물건 번호 2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사건 번호에 이제 걸려 있는데 이 물건 번호를 잘 체킹해야 됩니다. 입찰할 때 이 물건 번호 안 쓰거나 잘못 써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대구도 폐차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물건 번호 1번은 유튜브에 지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인성의 부자경매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물건 번호 2번을 오늘의 해당 물건입니다. 오늘의 정보를 제공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번호 2번. 용도는 단독주택이고 감정평가액이 5억 3,539만 1,600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6,234만 2천원에 시작합니다. 요 감정기일을 보면 거의 1년 전에 했죠. 1년 전에. 1년이 조금 넘었네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있죠. 가격이 상승했었죠. 그거 잘 판단하세요.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입찰하시는 분들 입찰 금액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괄 매각입니다. 목록 2하고 아까 지적도에서 얘기했죠. 목록 3하고 목록 4 요거 일괄 매각입니다. 목록 2하고 4는 토지고 3은 건물입니다. 주택입니다. 자, 경매 대상 물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물 전부 토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두 필지 토지 면적은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60.2평, 건물 면적 44.06평, 제시의 면적 요게 다락입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50평이 좀 넘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보통 제시의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노란 딱지가 붙는데 일반 건축물이라고 붙는데 이 건물은 제시의 건물이 있어도 매각가액은 포함됐지만 위반 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 허가상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아무런 이상 없이 지어진 단독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20년 5월 7일입니다. 이거 2년도 안 됐죠. 상당히 깨끗한 건물이고 아직 뭐 페인트 냄새조차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신축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이 조금 보기가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등기사항 요약표를 보면 됩니다. 이 등기사항 요약이라는 건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 말소되지 않는 것 권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정땡희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는 1번 물건에 거주와 주민등록이 전입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를 합니다. 1번 물건.
이게 1번 물건입니다. 갑구란, 소유권을 제한하는 갑구란하고 을구란의 권리사항을 보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임의 개시 결정, 또 근저당 설정, 가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권리 모두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요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요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고요. 요거는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처분이라는 있는데 요게 좀 까다로운 권리죠. 사람들이 이걸 까다로워하는데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 사회행위 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가처분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갑구란에 기재가 되는데 요 지금 가처분은 을구란에 기재가 됐습니다. 왜 을구란에 기재됐느냐? 이 근저당 물건을 가처분한 내용입니다. 물건을. 소유권이 아니라. 그래서 요 저당 을구란에 지금 이게 기재가 돼 있고요. 설령 잘 들으세요. 요 가처분, 요 사회행위 근저당 말소를 위한 사회행위 취소권 요 내용은 설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돼도 요거는 물권적 가처분이기 때문에 말소가 됩니다. 취소가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인수가 안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설정했을 때는 설령 이게 갑구란에 있어도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그렇게 무서워할 거는 없고요. 가처분에 조심해야 될 권리는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가처분입니다. 조심해야 될 가처분 중에서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 그런 가처분들입니다. 소유권 원인무효 가처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가처분은 후순위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도 요거는 살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가처분이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아예 나 몰라 이거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이 가처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지만 가처분 중에서 유일하게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또 본안 소송에 의해서 이 권리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가처분 보통 가짜가 3개가 있습니다.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이런 내용은 본안 소송에 의해서 승소가 됐을 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공시효과만 있는. 그렇지만 이 권리가 본안 소송에 이겼을 때는 소유권을 뺏깁니다. 자칫.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는 가처분은 반드시 잘 파악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건물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뭐 여기서 권리관계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해당 단독주택의 평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 금액 말씀드렸듯이 여기 5억 3,539만 1,600원 제시의 건말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데 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사건 목록 3가지 중에 이 매각물건 명사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체킹을 해야 되고요. 여기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요 물건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요게 말소기준 권리. 아까 등기부 등본에서 체킹을 했죠. 요 근저당 요게 말소기준 권리고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요 아래부터 말씀드리면요 깨끗합니다.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권리에
권리를 인수한다든지 금액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기록이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물건이 깨끗한 물건이고요. 요 하단의 내용은 그냥 현황을 얘기한 겁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로. 임차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그 권리 분석의 핵심은 건물이고요. 토지보다도 건물이고요. 건물에서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하면 80% 이상의 권리 분석 끝납니다. 여기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입신고되어 있는 유근땡이 주거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2020년 6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1억에 차임이 125만 원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진성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좋은 금액입니다. 전입신고 날짜를 보니 2021년 7월 22일자에 전입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거의 1년 기간 동안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여기서 거주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을 해서 거기 거주를 해야지만 임차인으로서 효력을 인정을 받고 또 대항요건이라는 그 중요한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요건 잘 기억하세요. 대항력하고 대항요건하고 여기 나온 확정일자는 그 개념이 엄연히 다릅니다. 뭉터거려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바로 잡으세요. 대항요건은 전입신고하고 전입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전입이 되면 그 2일부터 7월 2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나오는 일반 임대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매에서는 이렇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대항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 권리보다 앞서 이제 있어야지만 대항력을 받습니다. 이게 경매와 일반 임대차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잘 기억하세요. 또 확정일자하고 이 대항력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날짜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2020년 7월 7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면서 이사도 안 가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우선 내가 변제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 확정일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놨습니다.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일찍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도 7월 23일 날 0시에 확정일자를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들에 대한 그 권리 상당히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체킹을 하세요. 그런데 결론은 근저당보다 후순입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설령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이라 부담될 권리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입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입한 내용. 전입만 하면은 진성이든 가성이든 가리지 않고 법원은 임차인으로 인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나 향후의 발전성 또 그 권리관계 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내용하고 아까 임대차 금액하고 그 감정가 금액하고 잘 참고를 하시면 입찰 가격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단위가 평방미터 단위입니다. 요 998평방미터, 요게 가장 큰데 건물 면적도 큽니다. 그래서
요 15억에 거래됐습니다. 올 2월 달에 최근에 잘 보시고요. 근데 여기 2021년도에 거래된 금액은 거의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 지금 해당 물건이 좀 큰 편에 속하죠. 이 물건보다. 그러면 이 가격들이 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5억, 4억 8천, 5억 2천, 7억 천. 자, 이 가격을 유추 적용을 해서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감정 가격, 또 임대차 금액, 여기 임차 금액도 나오지만 또 여기 거래 가격, 이런 거 기준을 해서 입찰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시고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 좋은 결과로 위해서 싼 주택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